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사고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행동들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100번 중에서 99번 사고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딱 한 번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있고, 자, 어제도 홈플러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함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외환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마저 줄어드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제2의 엔캐리 트레이드를 조심하셔야 돼요. 일본은 빠르면은 5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다시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엔화를 투자하신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오늘 엔화의 급등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왜 그렇게 힘들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던 그 이후부터 외환 보유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누가 봐도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외환 보유액을 많이 벌었다, 적게 벌었다, 이게 아니라 많이 감소했다가 반등했다가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달러가 부족하고 이를 금리 인하나 원화의 공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달러 매수해서 보유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기사를 보면은 우리 지난달에 외환 보유액이 4,092억 달러가 되었다고 해요. 문제는 지난해 12월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야, 그래도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말했는 지 2달 만에 깨버렸어요.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환율 1,410원, 뉴노멀 시대가 올 거다라고 했다가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와서 몇 달 있다가 바로 1,400원대를 돌파해버리고 지금은 환율 1,400원대가 당연시 여겨져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근데 여기서 미국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축통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금리 인상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환율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엔화는 달러와 비교해서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인 1990년 때부터 지금까지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엔화 환율이 올랐는데 그게 1990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이제 엔화는 강세를 또 보일 차례라는 거예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2의 엔캐리 트레이드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이 자료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1월 달에 3.6% 발표와 함께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2월 달 거를 보니까 4%를 기록합니다. 일반적인 경제 정책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5월, 6월 달, 늦으면은 7, 8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전에 물가가 더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일본은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식품 물가 상승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일본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데 지금 또 7%가 넘는 식품 물가 상승률을 보여요. 그리고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임금 상승률을 경험해 봤잖아요. 자, 미국과 일본은 시장에서 노동자가 부족해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임금 소득을 올려버렸죠.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키오스크가 등장하게 되고 또 대출 같은 경우 특히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이라고 해서 소득을 기초로 해서 대출을 해주죠.
소득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도 증가하면서 부동산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도 경험을 했었죠. 일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베의 유동성 공급 정책 이후에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노동자가 부족해졌던, 그래서 대학 졸업자들을 기업들이 서로 모셔가기 위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서 당연히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 노조에서는요, 지금 6%대의 임금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상승하면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일본은 금리 인상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국과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 내로 불러들이면서, 그리고 미국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기업들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고요. 미국의 고용률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질적인 임금 소득이 증가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가계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또 여기서 미국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로 인해서 금리를 높여갈 수 있는, 지금 미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은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와 함께 앞으로 일본의 금리 인상은 전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일본의 주택 가격을 보면은 최근 상승률이 3%대로 하락은 했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상승률에서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본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반대로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은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에서 볼 수가 있는데 15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이 지난 20년간의 잠에서 깨어났듯이 일본 또한 198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30년 만에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꼭 일본의 금리 인상, 엔화의 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엔화 환율을 보면은 현재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몇 없던 낮은 환율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엔화 환율은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라는 거 다들 느끼시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꼭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사고 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행동들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100번 중에서 99번 사고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은 딱 한 번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때를 대비해서 달러가 높다라고 생각되신 분들은 엔화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